솔직히 팬심으로 얘기할게요. 중국 응원하기가 너무 쪽팔려요. 우리 애가 중국의 손흥민이라고요? 중국 언론들의 과대망상은 정신병 수준입니다. 예전에 한국 대표팀과 경기를 할 때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한국을 응원하던 중국 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이해가 갈 것 같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안컵이 개막되고 벌써 2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개최국인 카타르가 레바논을 상대로 3대0 승리, 호주가 인도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했으며 이들은 아시아 지역의 강호들로 꼽히는 팀들이기에 첫 경기부터 역시나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첫 경기부터 아주 제대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굉장히 근거도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중국 언론들이 호들갑들 떠는 것을 하루 이틀 보는 일이 아니지만 중국 팬들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자신들이 최소 8강 이상에 오르리라고 내다보고는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의 강호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더티플레이로 상대를 담그기만 하는 수준 낮은 축구팀으로만 보일 것이고 실제로 그게 맞으나 그래도 아시아컵에 출전한 24개국 팀들의 평균 피파 랭킹을 생각해본다면 그래도 중국은 나름 중상위권에 위치한 클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중동의 강호팀들을 제외하면 피파 랭킹 100위권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거나 또는 벗어나 있는 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그룹 A조에 들어가며 카타르, 타자키스탄 그리고 레바논과 같은 조에 속하게 되었고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조별리그부터 말도 안 되게 좋은 행운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카타르는 중국보다는 강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동 지역의 강호팀 이란을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두 팀인 타자키스탄과 레바논은 전부 피파 랭킹 100위권을 벗어나 있는 아시아 지역 최약체 팀인데요. 당장 한국은 같은 조에 피파 랭킹 80위권 안에 있는 바레인과 요르단과 한 조이지만 중국은 카타르를 제외하면 같은 조에 사실상 손쉽게 승리를 거두어야 할 팀들밖에 없으며 중국은 이 조별리그에서 최소 카타르에 이은 2위 진출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개막 첫 경기부터 이 타자키스탄을 상대로 애를 먹으면서 역대급 졸전으로 우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80분경 코너킥에서 골을 성공시켰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이 골은 오프사이드 상황으로 취소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중국 언론은 자신들이 판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중인데요. 중국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상대의 최종 수비수가 중국 선수보다 앞에 있었고 자신들의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도 아닌데 왜 이 골이 취소당할 수 있느냐. 상대는 심판을 매수했고 우리는 승리를 도둑맞았다라고 주장하는 중이죠. 하지만 사실 오프사이드의 명확한 기준은 골키퍼가 아닌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있는 상대팀 선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는 선수입니다. 즉 이 골 상황에서 키퍼가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그 뒤에 있는 중국의 2번 선수 브라우닝은 자신의 뒤에 최종 수비수 한 명만을 남기게 되었고 즉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는 골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간섭과 방해로 이득을 얻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중국 선수는 타자키스탄 수비수를 어깨로 밀치면서 점프를 방해했고 결국 이는 고의적인 방해 플레이로 판단되어 중국의 헤딩골이 취소되고 만 것인데요. 평소에 쉽게 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규정도 난해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맞으나 적어도 심판이 이 판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언론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승리를 도둑맞았다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팬들도 아니나 다를까 심판을 욕하기 시작했으나 그래도 일부 팬들은 이제 중국 언론들의 자국 축구 감싸주기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열렸던 한국과 중국의 맞대결은 중국 팬들에게 제대로 현실을 일깨워준 경기였는데요. 중국의 전 레전드 선수들과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더 이상 예전 같은 폼이 아니다. 게다가 몇 년 전 우리는 한국을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었고 공안증도 탈출한 지 오래다. 충분히 이번 경기를 잡아낼 수 있다며 승리를 다짐하는 발언을 손쉽게 내뱉었으나 이 경기 중국 대표팀은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경기 내내 두들겨 맞았고 철기둥 김민재에게 몸싸움에서 튕겨나가면서 3대0 대패를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극명한 두 팀의 실력 차이에 팬들은 마침내 중국 축구의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몇몇의 중국 팬들은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와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며 중국 팬들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기행을 선보였는데요. 최근 중국 팬들은 자국 축구의 기대를 포기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번 타자키스탄전 여전히 심판 탓을 하는 언론과 팬들을 보며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팀의 실력이 형편없다. 주전 선수들을 싹 다 갈아치워버려야 한다. 우리는 공을 제대로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개그맨들인가요? 오프사이드 판정은 정확했다. 규칙을 다시 읽어보고 와라. 나는 이 대표팀이 정말이지 부끄럽습니다. 팀을 해체하세요. 실제로는 경기 내내 압도당했고 패배하지 않은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아무도 중국 축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그 어떤 희망도 보지 못했고 협회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가득합니다. 나는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축구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져서 협회가 경각심을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싹 다 갈아엎으면 한 수십 년 뒤쯤에는 사람답게 축구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중국은 첫 경기부터 졸전을 펼치면서 조별리그조차 통과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남은 경기 레바논과 카타르를 이겨야만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동아시아 3국 중 이미 중국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번 대회 가장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과 한국인데요. 일본은 오늘 오후 8시 반 베트남과 첫 경기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날 한국은 바레인과의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과 일본이 조별리그쯤은 가볍게 통과하리라고 예상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방심은 금물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아시안컵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꽤나 체면을 구긴 적이 많았는데요. 2011년도까지는 항상 중동의 축구 최강국인 이란에 발목 잡혔으며 가장 최근에 열린 2019년도 아시안컵은 4위 안에 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패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었지만 결승전조차 진출하는데 애를 먹으며 8강에서 무릎 꿇었던 적이 많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역시나 대한민국 수비진들의 방심이 큰 화를 불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회 시작 전에는 최소 우승을 노리며 일본과의 결승전을 대비하고 있었으나 정작 한국을 가장 많이 무너뜨린 상대가 바로 중동의 이란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심과 집중력 문제와는 별개로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대표팀의 뛰어난 수비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을 겁니다. 항상 좋은 공격수는 많았으나 후방 지역에서는 해외 파리거들을 쉽게 배출해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수비 라인에는 유럽 최고의 센터백이 버티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대한민국 대표팀의 고질적인 수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렸으며 한국 대표팀은 최근 7경기에서 전부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대표팀에서 김민재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강력한 연대감을 발휘하여 똘똘 뭉쳐 아시안컵 트로피를 정조준하고 있고, 최근 중동 지역에서 한국 선수들의 인기를 실감해보면 조금은 정신이 해이해질 법도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카타르의 초고층 아파트 벽면에는 손흥민의 대형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고, 한국 선수들이 가는 곳마다 언론과 카메라가 따라다녔고, 현지 팬들의 사인 공세에 시달리기까지 하며 오히려 이를 보는 다른 아시아 국가 선수들을 질투심까지 느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아시안컵의 공식 포스터에서도 그 메인을 차지한 것이 개최국 카타르의 선수가 아닌 자랑스러운 월드 클래스 손흥민이었으며 정중앙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내뿜고 있었으니 이번 대회 현지 팬들이나 언론들이나 한국 선수들에게 가지는 기대감이 엄청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인 클럽에서 뛰며 이런 중압감에서 익숙해진 한국의 해외파 선수들은 절대로 이에 흔들리지 않을 텐데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 이번 대회 그 누구보다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듯이 보였고, 최근 경기를 휴식한 만큼 다음 바레인전에서는 완벽한 몸 상태로 골사냥에 나설 것입니다. 이제 한국 대표팀은 1월 15일 저녁 8시에 바레인과 대결하게 되는데요.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첫 승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